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켄터키주 루이스빌.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 건물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얼마 전 폐쇄된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이 폐쇄되면서 여기에 근무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근무 당시 귀신을 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담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몇 명 모여 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병원을 탐사하기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일단 귀신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502호부터 들어가 차근차근 한 층씩 내려오며 이 병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장황한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502호, 그러니까 5층에 오르기도 전 병원에 들어서면서부터 너무 많은 귀신을 봐 모두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흉가가 있는데요.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3대 흉가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한 군데 정도야 사람마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보통은 영덕 흉가, 늘봉 같은 곤지암 정신병원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미국의 곤지암 정신병원이라 불리는 웨이버리 힐스 병원 이야기인데 무성한 소문과는 다르게 사실 병원을 운영할 당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다는 조금은 허무한 이 곤지암 정신병원의 이야기와는 전혀 반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현재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귀신들이 목격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만큼 병원 특성상 귀신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병원에서도 특히나 한 맺힌 귀신들이 떠돌아다닌다는 웨이버리 힐스 병원. 과연 이 병원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웨이버리 힐스 병원의 웨이버리 힐이라는 이름은 한 소설의 제목에서 따온 이름이었는데요. 1833년 토마스라는 남성이 가족들과 살기 위해 땅을 하나 매입을 하는데 땅을 매입하고 보니 딸아이가 다닐 학교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던 토마스가 해결책을 하나 찾아내는데 바로 여기 땅 위에다가 한 칸짜리 학교 건물을 짓고 한 명의 가정교사를 고용하는 오로지 딸만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이 학교에 고용된 가정교사 역시 이곳이 마음에 들었고 가정교사는 이 학교에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의 제목을 따와 이것을 웨이버리 힐이라고 불렀죠. 이후 이 땅을 새로 매입해 병원을 지은 사람이 이 웨이버리 힐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그렇게 웨이버리 힐스라는 이름으로 병원이 개원하게 돼요. 이게 웨이버리 힐스 비극의 시작이었죠. 1910년 웨이버리 힐스 병원은 침대 40여 개의 2층짜리 작은 병원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결핵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이 병원이 결핵 치료로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1926년 총 40여 개의 병상을 가진 2층짜리 건물에서 무려 50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5층짜리 건물로 개원하게 됩니다. 그 결핵이 대체 뭐라고? 사람들은 왜 웨이버리 힐스 병원으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피를 토하며 기침하다 죽는다는 이 결핵은 지금이야 항생제로 쉽게 치료되는 가벼운 병에 속하지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결핵에 대해 아무 치료약도 없었고 심지어 엄청난 치사율을 자랑하던 무서운 병이었어요. 과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 불리던 페스트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질병 중 하나라 불리던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이런 병이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당시 결핵 치료법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엔 결핵에 걸리면 딱히 치료법이 없으니까 신선한 공기를 쐬거나 일광욕을 열심히 하면 나을 수 있다 생각했고 결핵에 걸려 병원을 입원을 해도 이렇게 병원 앞들에 나가거나 병원의 큰 창 앞에 침대를 일렬로 배치해 햇빛을 쐬게 할 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서 매우 파격적인 광고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수술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치료약도 또 치료법도 없어서 결핵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수술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희망을 품고 이 결핵과 관련해 최고의 의술과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했다는 웨이버리 hills 병원을 찾았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수술의 방법이 매우 잔인했는데요. 보통 결핵의 증상이 심한 기침을 동반하는 만큼 이들은 폐에 집중을 했고 이 폐에 어떤 조치를 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버리 hills 병원은 환자의 가슴을 절개하고 폐에 풍선을 집어넣고 이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 억지로 폐를 확장시키는 방법의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환자가 괴로웠을 텐데 더 끔찍했던 건 폐가 충분히 부풀 수 있는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갈비뼈를 5개에서 7개 정도로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결핵에 대한 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수술이 진짜 치료가 될 거라고 믿었던 이 시대에 과연 마취약은 제대로 갖춰졌었냔 말이죠. 실제로 이 수술 중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또 수술 도중 마취가 깨버린 환자들이 고통으로 쇼크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설령 정말 운 좋게도 이 고통을 겪고도 수술에서 살아남은 환자가 있다 해도 수술 후 후유증과 통증으로 죽어나갔고 심지어 고통에 몸부림치다 정신이 이상해진 환자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웨이버리 hills 병원에서 치료받길 원했는데요. 그렇단 소리는 이 끔찍한 수술이 그래도 어떤 효과는 있었냐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아니었어요. 이 끔찍한 수술과 후유증까지 버텨내며 살아남은 환자는 겨우 5%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시 걸리면 그냥 죽는 거라 생각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생존율 5%라는 가능성은 너무나도 큰 희망이었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술 중 쇼크사를 했건 후유증으로 죽었건 병원에선 이 환자는 치료 과정 중 버티지 못하고 환자가 결국 사망하게 된 거다 라며 수술로 인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했고 어차피 죽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유가족들 역시 그런가 보다 하고 전혀 이 수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곳이 병원 내부에 있는 한 장소인데요. 자, 이 장소의 용도가 뭐였을까요? 여기가 약간 미끄럼틀처럼 경사가 있어서 이곳에 무언가를 올려두면 아래로 그냥 쭉 미끄러진대요. 그리고 이 장소가 끝나는 지점엔 지하 무덤이 있죠. 네. 이 장소는 이 병원에서 남몰래 또 간편하게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일명 시체 슈트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일단 사망한 환자는 전염의 위험으로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며 가족들에게조차 시신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냥 이 시체 슈트를 통해 처음엔 영안실로 하지만 이후 시체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영안실마저도 자리가 꽉 차 부족해지자 그냥 지하 무덤으로 흘려보내버린 겁니다. 지하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묻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병원에 관한 악행과 거짓들에 관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청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남아있던 이 간호사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어나가는 환자와 그의 유가족들을 보며 죄책감으로 병원에서 집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간호사들의 죽음마저도 은폐시키며 이 시체 슈트를 통해 시신을 처리해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엄청난 은폐로 이 병원이 유지되는 동안 이곳에서 죽은 사람의 수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게 되었고 이 병원에서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는 아마도 95%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수치만 남긴 채 이곳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수가 수만 명은 될 것이다 라는 추측만 남겼다고 해요. 이런 이 병원이 문을 닫은 건 1961년이었는데요. 그럼 그때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수술이 걸린 거냐? 아니었어요. 1943년 왁스만 박사로 인해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이 약으로 당시 회복 불가능이라 진단받았던 시한부 결핵 환자들 중 2년 동안 80%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효과가 임상실험으로 입증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생존 확률은 5%밖에 되지 않는 이 수술이 인기가 없어졌던 거죠. 약만 먹으면 산다잖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이 병원의 환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경영난에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웨이버리 힐스 병원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1961년 폐업을 했는데 다음 해인 1962년 이번엔 웨이버리 힐스 정신병원으로 다시 한번 환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좀 달랐느냐? 정신병 치료를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전기 충격 치료를 가했고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으면서 알고 보니 환자들을 학대한 사실까지 함께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결국 1982년 웨이버리 힐즈 병원은 폐업을 했고 그렇게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 이곳에서 끔찍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 이미 문을 닫은 이 웨이버리 힐즈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하나같이 병원에서 귀신을 봤다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결핵 치료를 했던 당시 이 흉곽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에 몸부림치다 정신병을 얻게 된 환자들의 경우 5층에 있는 병실에 격리가 되었었대요.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간호사들은 502호와 506호에 머물렀었죠. 그런데 특히나 이 502호에서 유난히 간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도 간호사들의 죽음을 은폐하니까 정확히 몇 명이 어떻게 자세히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확인된 바로는 이 502호에서 1928년에 목을 메고 또 1932년에는 투신해서 사망한 간호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스테리하게도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확한 이유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들이 머물렀던 502호는 사실 이 웨이버리 힐즈 병원 내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마침 병원도 폐쇄했겠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유령을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보는데요. 이곳을 찾았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병원을 탐사하는 동안 목 뒤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림자같이 생긴 반투명한 사람이 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공을 튕기며 놀다 허공으로 사라지는가 하면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 앞에 팔목에서 피가 나는 나이 많은 여인이 나타나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다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등의 이상현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기겁하고 도망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웨이버리 힐즈 병원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젠 유령 핫스팟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은 메리라는 여성으로 실제로 웨이버리 힐즈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찍은 심령사진 중 가장 자주, 그것도 가장 선명히 찍히는 유령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메리 외에도 많은 유령들이 목격되고 심지어 사진에까지 찍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웨이버리 힐즈 병원은 안식을 취하지 못한 영혼들이 남아 떠돌아다니는 아직도 비극이 끝나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웨이버리 힐즈 병원이었는데요. 이 병원은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유령을 목격하기 위한 사람들의 방문도 계속되는데요. 살고 싶은 희망으로 병원을 찾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은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해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웨이버리 힐즈의 유령은 무섭기보단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루이스빌에 위치한 병원에서 행했던 끔찍한 수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사람들 중 95%가 사망했고 이후 폐업한 병원에선 아직도 사망한 사람들의 유령들이 돌아다닌다는 미국 최악의 폐병원 웨이버리 힐즈 병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